그 기관 투자자죠. 이제 깡통 계좌를 넘어서 얘네들이 어떤 계좌가 하냐, 마이너스 계좌가 나와요. 그럼 그 손실을 누가 입어야 하냐? 일단 투자자들은 저기 지금 펀드 사는 거 있잖아. 다 빵원으로 돼. 그 펀더멘탈 빵원으로 휴지 조각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소각 처분을 해버려요. 그 펀드 그걸 빵원이 돼요. 빵원이 되고 그 이제 마이너스 되면 그거에 대한 그 저기 나머지 마이너스에 대한 그걸 누가 이제 저기 손실을 봐야 하냐? 네, 은행이 손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이 부실해져요. 돈을 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도 자기 자본금 대비 손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자본 잠식이 되면 시장으로부터 퇴출이 돼요. 막 쉽게 말하면 도산을 해요. 이게 도미노처럼 지금 다 지금 물려있는 상태예요, 현재. 지금 현재 코스피 2600을 제가 딱 들어오면서 지금 상황, 전 세계 글로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이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돼. 지금 밑에 어마어마한 뇌관들이 지금 밑에 지금 이게 지금 뇌관이 터질까 말까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삼성전자 뭐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두되 조금만 사두라고. 예. 그러면 자, 이게 뇌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전 세계에 이게 지금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하고 우리 IMF 사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주식시장에 패닉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시대적으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생리를 통찰을 또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요. 지금의 상태가 그래요. 그럼 펀드멘탈 회사들이 1차적으로 이제 무너지고,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그 국민들이 다 그 미국 국민들이겠죠. 펀드멘탈 다 그게 다 빵원이 돼요. 다 휴지 조각 돼. 못 찾아. 오히려 적자를 냈어. 마이너스가 났어, 계좌가. 자, 2600에서 계속 이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소비 적어도 이제 소비 시장도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도미노처럼 이제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월가에서 보면 펀더멘탈들이 마이너스 계좌는 펀더멘탈들이 이제 모라토리움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막 빠바바방 지금이 그 상태예요. 이게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다 좀 쉬쉬하고 가만히 다 쉬쉬하고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이게 터지면 다 죽으니까. 근데 이거를 누군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도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아는 사람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전모를 깨고 있지 대부분 사람들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거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패닉 현상이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옛날 우리 IMF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경제적 위기가 아마 지금 거의 눈앞에 다 와 있어요. 이 뇌관이 근데 터지지 않고 있는 거야. 터질 때가 됐는데 터지지 않고 얘네들이 이게 아주 이걸 교묘하게 그걸 갖다가 이게 들키지 않으려고 감싸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펀드멘탈들이 마이너스 계좌가 되면 그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은행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들통 나면. 그 은행들이 가가지고 걔네들 딱 그 계좌 정리 다 하고 다 현금화 시키고 다 모든 걸 원금을 다 강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얘는 원금, 이자는 고소하고 원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상황에 이건 범죄예요, 그거는. 범죄 경제 사범이에요, 그거는. 이게 범죄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다 동결을 시켜버려요, 은행들이 그 펀드멘탈 계좌들을 갖다가.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떨까요? 빨리 그걸 갖다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럼 너도 나도 그걸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 주가보다도 보통 제3국 주가를 먼저 팔아야 돼요. 왜? 그 고리가 거기에서부터 고리를 갖다가 파생시키는 게
제일 끝에서부터 고리를 이 꼬인 고리를 풀어야 돼요. 제일 끝에 고리가 어디냐? 제3국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브릭스라고도 하고 신생 성장 국가라고 하죠. 보통 거기서부터 먼저 터져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태국 같은 나라도 지금 태국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태국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무섭죠 이게. 보통 이게 최고 이게 파생을 시키면 제일 끝에부터 그걸 갖다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폭락 장세가 오냐면 제3국 이게 굉장히 이런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개발도상국 있잖아요. 요런 데부터 먼저 터지게 돼요. 왜? 은행들이 거기 주식부터 먼저 처분을 해. 왜? 끝가닥을 먼저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떠냐? 거기가 폭락을 하고 이게 징조증상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태국이 지금 딱 징조증상이 지금 뉴스 보니까 딱 잡혔더라고. 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왜? 태국이 대표적인 나라예요, 여기. 외국의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요인도 많이 영향을 받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소비재하고도 연결이 돼요. 관광 저기 때문에. 그럼 소비재가 이게 소비할 여력이 이런 선진국이 이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 못 와.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관광이 괜찮아요. 그 말은 뭐냐? 싱가포르는 부자들이 많이 관광하는 나라고 태국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중에서 좀 약간 이런 말은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이 관광하는 나라가 태국이고 아시아로 봤을 때 잘 사는 나라인 싱가포르로 관광 오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관광 지수가 괜찮아. 회복이 돼요. 지금 코로나가 이게 다 풀리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회복이 되는데 태국은 회복이 안 돼요. 왜 회복이 안 될까요? 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게 싱가포르, 유럽 같은 데로 이렇게 자주 가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 많이 가죠. 태국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 말은 못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정확히 선진국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는 시기에 코로나가 사태가 이게 꺼지고 이제 관광이 이게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안 들어와. 못 사는 사람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태국의 관광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게 그게 징조 현상이에요. 근데 싱가포르는 잘 돼. 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선진국에 못 사는 사람들은 이 관광하기 힘들어요. 물가가 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선진국에서 비교적 재정이 탄탄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관광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휙휙휙 잘 돌아가요, 관광이. 코로나가 풀리면. 근데 태국은 안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선진국에 못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태국 같은 나라로 관광을 가는데 갈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우리가 옛날에 보복심리라고 해가지고 여행을 못 했으니까 이게 코로나만 풀리면 나 여행 갈 거야 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태국 관광과 싱가포르 관광을 보면 그게 딱 이게 티가 나요. 자, 뭔가 지금 이상 기류 현상이 경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이런 환율적이나 주식 같은 거 보면 어디가 문제냐면 제일 먼저 문제냐면 이게 개발도상국 약간 좀 투기성 자본이 제일 들어가는 게 개발도상국가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투기성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예전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특이성 자본이 최고 이렇게 많이 이게 점프 펀드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제3국가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는 아시아권에서 그게 쉽게 딱 그걸 증조현상을 반증하는 게 몇 개 나라가 있는데 태국이 대표적이에요. 얘네들은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렇게 바로 환율하고도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태국이 굉장히 이게 이상 기류 현상이 딱 잡혀 있어요. 지금 뉴스에도 지금 이미 발표를 했죠. 뉴스 볼 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도미노 현상이 바깥에부터 이제 무너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월가 쪽에서 이제 펀드멘탈 회사들이 문제가 이게 계좌가 마이너스로 겁나게 까먹어가지고 이게 자본잠시 제로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빚쟁이가 돼. 그걸 이제 은행들이 은행들을 속여 얘네들이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여기 빌려준 은행들이 그걸 알아채는 순간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그걸 이제 은행들이 와가지고 차압을 다 해버려. 그리고 그걸 다 은행은 주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은행은 그걸 최대 현금화를 빨리 시키고 원금을
회수를 하려고 해요. 은행의 이게 생리예요, 기본이. 그러면 그 회사, 그 돈을 채울 먼저 회수하는 게 뭐냐? 제3국부터 회수해요. 이런 개발도상국가부터. 그게 우리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게 태국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게 하나씩 무너지고 어느 순간 되면 월가에서 이제 펀드멘탈 회사들이 사기꾼 펀드멘탈 회사냐면서 이게 나올 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옛날에 코로나 사태 때 주식 투자자분들이 수직으로 다 꽂혀가지고 다 당황을 했잖아요. 코로나 사태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락 장세를 여러분들이 아마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를 원래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몸으로 겪어보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통 여기서 최고 큰 피해를 보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거를 방송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이거 녹화가 되나? 아, 녹화가 되는구나. 아, 이거 자꾸 해킹이 들어오네. 얘가 거꾸로 됐지? 거꾸로 녹화됐어. 아, 거꾸로가 아닌가? 맞나? 거꾸로 녹화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말고. 아, 그래도 이게. 제가 카메라가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으면 제가 강의가 잘 안 나와요.